시작하기도 전부터 논란이 쏟아지고 있던 파리올림픽의 개막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준비하는 동안 많은 언론 플레이를 했음에도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파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빈대가 발견되어 큰 소란이 일어나며 과연 올림픽 전까지 박멸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파리에 있던 노숙인들을 12,000명을 별다른 조치 없이 파리 지역 밖으로 추방하며 막무가내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수질 문제로 인하여 100년 동안이나 수영이 금지되었던 생강에서 올림픽을 벌이기로 한 것도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시민단체는 마라톤 수영, 트라이애슬론 등 일부 종목을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생강에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생강에 배변을 하는 배변 캠페인으로 오히려 수질 정화를 악화시켰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생강에서 올림픽 종목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외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역시 유럽의 중국이라며 프랑스의 행보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조롱받을 일은 또 존재했는데요. 도쿄올림픽 당시 많은 조롱을 받았던 골판지 침대를 이번 올림픽에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250kg을 버티도록 내구성을 높였다는 골판지 침대는 많은 선수들이 그 위에서 뛰어보며 내구성 인증 챌린지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덕분에 일본 골판지 침대가 다시 검색어 순위권에 올랐으며 그와 함께 비교군으로 떠오른 것이 한국 평창 올림픽 당시의 침대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가깝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죠. 그 외에도 한국의 이름이 자주 소환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여러 나라와 비교군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파리 올림픽은 8년 만에 출전하게 된 만큼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 북한과 분단 국가임을 알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한국과 북한의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보입니다. 해당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수도 굉장히 차이 나는데요. 한국의 경우 21개 종목에 143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북한은 7개 종목 16명으로 약 9배에 달하는 인원수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친화력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은 인터뷰도 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당국의 감시하에 놓여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인지 오히려 각국의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행동 자체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는데요. 북한은 파리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인조기를 걸며 북한에 대한 애국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건재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 올림픽에 출전했으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습을 하는 시간에도 북한은 다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채 오직 연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선수들 주변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듯한 사람이 있어서 취재진은 물론이고 같은 종목의 선수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에 반해 한국인 선수들의 모습은 외국인들의 편견을 깨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오히려 활발하게 각국의 선수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모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있는 듯해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올림픽 참여는 자신의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선수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데요. 특히나 다양한 선수들을 접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류를 차단한 북한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보이는데요. 특히나 성과를 내야 하는 북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담감 또한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과의 비교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파리올림픽 곳곳에 한국과 관련된 소식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하면 단연 주목받는 것은 바로 양궁 분야인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특히나 한국 양궁을 견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회 조직위가 운영하는 공식 정보 제공 사이트인 마이인포에서 낸 예상인데요. 현재 한국 여자 양궁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 랭킹 1위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시 코폴드 선수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 1976년 이후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미국 여자 양궁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항상 전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던 명실상부한 한국 양궁의 위상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와중에 또 다른 황당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인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있던 백운기 감독의 경질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더욱 황당한 이유는 바로 파리에 도착한 이후 출입 신분증인 AD카드 발급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경질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리 올림픽 참가국에게는 일정 수량의 AD카드를 배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백 감독을 향해 인도올림픽위원회는 더 이상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미리 예약해놓은 인도 귀국 비행기 티켓을 가져가라고 통보했던 것입니다. 인도 양궁 대표팀의 코치인 백 감독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둔 것이 아니라 5번째 순위로 둔 덕분에 파리에 남지 못하는 황당한 결과를 안겨준 건데요. 더 황당한 상황인 것은 마지막으로 AD카드를 부여받은 스태프는 성추행 혐의를 지닌 물리치료사로 협회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올림픽 코치 역할에서 제외된 백 감독은 굴욕적이고 모욕적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양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나라의 감독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인도 소식과는 다르게 훈훈한 소식도 많은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양궁 대표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박채순 감독은 베트남 양궁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국가의 한국인 감독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기에 한국 최고의 수출품이 바로 한국인 감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런 우스갯소리와 함께 파리올림픽의 곳곳에서 드러났는데요. 올림픽의 첫 시작부터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성화봉주자로 BTS의 진이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진은 프랑스 현지 시각 14일 오후 8시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마련된 봉송센터에서 팬들과 마주했는데요. 진을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직접 파리까지 찾아왔기에 프랑스는 시작 전부터 관광 특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프랑스 기자가 한국어로 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밸런스 게임 할 거예요. 오, 밸런스 게임. 네, 준비됐어요? 아유, I'm ready. 그 육아 중에 에펠탑 가기, 제 루브르 박물관 가기. 저는 에펠탑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높은 데서 또 보면은 이쁘잖아요. 그래, 예. 맞아. 리듬 체조 경기 보기, 제 수영 경기 보기. 리듬 체조랑 수영.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이 액티비한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물론 다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수영 쪽이 저한테는 조금 더 관심이 간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기자들은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편이었는데요. 어눌하지만 한국어로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에서 새삼스럽게 대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 한국과 BTS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화봉송에 나선 진 덕분에 올림픽에 대한 젊은 세계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진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했는데요. 이번 성화봉송 이후로 관심이 많아진 젊은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면 평소보다 몇 배의 특수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위상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연출되었는데요. 바로 한국 기업의 활약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이 쏠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에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올림픽에 후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국의 기업, 즉 삼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자본을 들이부었다고 표현할 만한 중국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신제품 마케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올림픽 선수들 전원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쉽게 사용하고 접할 수 있는 전자기기이다 보니 선수들로 인하여 관람객들에게 노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지급된 스마트폰이 특별한 이유는 현재 올림픽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실시간 통역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나라의 올림픽 선수가 참가한 만큼 통역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기에 이는 선수들에게 적합할 수밖에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올림픽 메달을 따고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스마트폰으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의 반입이 금지되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에게 제공된 Z 플립 6의 반입을 허가했다는 것이죠. 영광의 순간을 스스로 찍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선수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리라 예측되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에는 절대 허락되지 않았던 경기를 한국 기업이 해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그 위세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NS에 해당 폰을 받은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언박싱 영상 즉 개봉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경기 준비 과정과 분위기들을 촬영하여 선수들의 개인 SNS에 올릴 것이라 예상되어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덕분에 파리올림픽의 부정적인 여론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이 올림픽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삼성은 1997년부터 올림픽을 후원하면서 30년간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스포츠 외교에서 활약 중이며 최상위 등급의 공식 후원사로 볼 수 있는 올림픽 파트너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런 홍보 덕분에 한국에 대한 프랑스 여론도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파리올림픽이 아직 개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큰 편이라 놀라울 따름입니다. 개막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활약상과 함께 한국을 널리 알리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한국 선수들이 부상 입지 않기를 바라며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클립뉴스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겠습니다.